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다음에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어요.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면요. 이전 시간에 했던 거 나머지는 이제 쉽게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69페이지에요. 그 지적 공부가 있고요. 종류는 방금 보았죠. 그래서 T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 그리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제2절. 자,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등록 사항은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1 보시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은요,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70페이지 보시면요. 자, 하나씩 봅니다. 2로 동그라미 1부터 쭉 있는데요.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등록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너무 많은 게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기록하셔야 돼요. 자, 요걸 전제로 하고 이제 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제 2번 보시면 또 지번이 있죠. 자, 소재와 지번이 있습니다. 자, 이 소재와 지번은요,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무슨 리 몇 번지, 무슨 동 몇 번지,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토지가 특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재 지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도대체 몇 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원명부냐, 몇 번지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록부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소재 지번은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은 이 7가지, 지금 우리는 가시적 지적공부만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다 등록이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3 보시면요. 지목이 있죠. 지목. 자, 지목이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도 이제 등록이 되는데 이것은 뭐 토지의 표시는 아니지만요. 등록되는 사항들,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외에도 또 등록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타 사항.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목과 축척은 또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축 해가지고 지목과 축척은 동일한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목할 때 우리가 공부한 게 있습니다. 자, 지목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된다. 소재 지번은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이 됩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지금 7가지 등록사항을 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된다. 그러니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모두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이 4가지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축척도 마찬가지예요. 도면은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척이 도면 2가지에 등록되고,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축척이 등록돼요. 그래서 이 4가지에 등록됩니다. 이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필요한 사항들만 등록하기 때문에요. 꼭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항까지 등록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니까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소재 지번까지 나와야 돼. 소재 지번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소재 지번은 그래서 7가지 다 등록되고 지목과 축척은 이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서 4라고만 여러분 쳐놓으시고요. 나중에요. 이 등록되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요. 여러분 79페이지 보시면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숫자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79페이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면적이 있죠, 면적. 자, 면적이 있는데요. 이 면적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돼요. 굳이 여기에는 등록될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 면적은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자, 면적에 대한 4번의 동그라미를 일단 치시고요. 일단 동그라미는 왜 쳤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소유자가 등록이 되죠. 소유자.
소유자.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는 등록이 된다고 했죠. 소유자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역명부에도 소유자 등록이 되죠. 소유자 등록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대지권 등록부예요. 자, 보죠.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이 우리가 B동 301호가요. 1000분의 36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B동 301호에 1000분의 36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될 텐데요. 과세는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301호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었으면은요, 갑한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도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도 여기는 등록이 됩니다. 과세를 위해서요. 소유자가 등록이 되겠죠. 자, 더해서요. 만약에 301호, B동 301호를요, B동 이 301호를 갑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반반씩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지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지권은 1000분의 18이 되겠죠. 1000분의 18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8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3분의 1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3분의 1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지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대지권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301호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지분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이 세 가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등록이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과세는 소유자에게 할 것이고,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그 지분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유자는 몇 군데에 기록이 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 기록되고, 공유지역명부,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지역명부 기록되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어떻습니까?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기록된다. 소유자는 그래서 네 가지의 기록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요, 소유자가요, 보죠. 원래 갑이 소유자였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전. 자, 이전이 되면은요,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월부터 4월까지는 갑이 소유했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을이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하는 시간은 8개월 했던 거죠. 갑이 4개월을 소유했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요,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1년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4개월분은 갑한테, 8개월분은 을한테 부과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는요, 새로운 소유자를 또 기록을 할 텐데, 기록을 할 때는 언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언제. 5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4월 달에 취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항상 세트로요, 그 변경일도 기록을 합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경일도 기록을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 원인, 변경 원인도 기록을 합니다. 변경된 원인. 자, 변경된 원인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느냐, 이런 원인도 적어요.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느냐.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일과 변경 원인, 이것도 세트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 여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세트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일단 소유자가 기록이 되는데, 소유자가 기록되는 게 네 가지면은 그 변경일, 변경 원인도 세트로 기록을 합니다. 요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리을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적는다라는 거죠. 이게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제 기타 사항 해가지고 기억 보시면요, 토지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를 기록을 하는데요. 이 고유번호라는 것은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예요.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특정을 할 때는요, 소재 지번에 의해서 특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이 모두 같은 토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가 같은 토지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토지가요, 이렇게 보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동 뭐 14의 2번지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소재가 될 것이고 이게 지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을 특정을 할 때요. 이렇게 소재, 지번을 다 적다 보면은요. 너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을 좀 더 번호, 즉 코드화 시킵니다. 소재와 지번. 소재와 지번이 똑같은 토지는 없으니까요.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요. 고유한 번호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코드 번호를 만드는데요. 자, 전국의 이제 광역 시도로에 대해서요. 번호를 붙입니다. 뭐 서울은 1번, 뭐 부산은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시도를요. 번호를 붙여 가지고요. 서울은 몇 번 이렇게 코드화 시켜요. 자, 그러면 서울 안에는 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있으면요. 이런 것들 다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코드화를 시켜놔요. 자, 그 다음에 서초구 안에는 또 동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제 방배동은 몇 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요. 이 번호를 만들어놔요. 번호를 만들어 놓는데 이 코드 번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읍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요. 무슨 군. 나오죠. 뭐 그래서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요 코드화 시켜가지고 총 10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이 뭡니까?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을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코드화, 번호화 시킵니다. 그래서 10자리로 만들어요. 숫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번 뒤에 있죠. 이 지번을 다시 또 이제 숫자로 이제 만듭니다. 자, 지번은요, 10번대 지번도 있고, 100번대 지번도 있고, 또 뭐 1000번대 지번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번들을요, 공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00번대 지번은 없는 거예요. 10,000번대. 그래서 1000번대 지번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8자리를 가지고요. 8자리를 가지고 이제 지번을 만듭니다. 지번을 코드화 시켜요. 자, 그래서 8자리니까 4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4자리가 있고 여기도 4자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1501번지다. 500의 1번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씁니다. 1500 1번지니까 0001. 그래서 앞에 4자리는 본본을 쓰고 뒤에 4자리는 부본을 작성해 가지고요. 0001. 14의 2번지는 이렇게 쓰겠죠. 14니까 0014에 2번지니까 0002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지번, 8자리로 이제 지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그리고 뒤에 지번을 가지고 8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코드 번호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유번호가 같은 토지는 없겠죠. 그렇죠. 다 틀릴 텐데요. 자, 그런데 이 고유번호는 18자리로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토지는 어떻습니까? 시골에 있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요. 만약 시골에 무슨 리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토지는 산 2번지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죠. 산 2의 1번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코드화 시켰을 때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이렇게 지번 앞에, 이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줌으로써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정구역 쓰고요. 단순히 지번만 써버리면은 과연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자를 붙여서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한 자리를 또 만듭니다. 한 자리를 또 앞에다가 만들어 가지고요. 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은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이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2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즉 산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3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3으로 되어 있으면요. 토지대장 지적도뿐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가지고 있는 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계를 알기 위해서 지적도는 갖추고 있으면서요. 그 이외에 좌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3으로 돼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 또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장을 구분하는 또 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는요. 총 몇 자리로 돼 있습니까?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즉 소재와 지번과 대장 구분 표시로 이렇게 고유번호 19자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9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3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혹시 고유번호를 쭉 나열하고 해요. 이 번호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코드 번호까지는 알 필요 없고 쭉 나열한 다음에 어떤 토지에 고유번호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327.551이 나왔다. 과연 얼마로 등록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요. 자, 우리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3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3자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 3으로 돼 있으면 어떤 말입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돼 있다는 거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는 축척이 500분의 1이라는 거죠. 500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뒤에 끝수가 있죠. 자, 끝수가 있으니까 끝수 처리를 위해서 51이니까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327.6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시험 문제가요, 그냥 뭐 500분의 1 축척일 때, 600분의 1 축척일 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코드 뭐예요? 고유번호만 알려주면서 면적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해도 우리가 응용 문제로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유번호에 대해서는요, 밑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가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는 고유번호를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행정구역과 지번과 어느 대장, 대장,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에 등록됐냐, 이건 알 수 있지만 코드 번호를 보고 무엇은 알 수 없어요? 지목은 알 수가 없죠, 지목. 그러니까 지목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목을 가지고 코드 번호, 고유번호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즉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그 대장 구분 표시에서만 19자리로 구성된다. 고유번호를 보고 우리는 지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중간쯤에 있죠. 공부 종류에서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가 1이면 토지대장, 2면 임야대장, 3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되냐면요, 고유번호는요, 대장 5가지만 등록됩니다. 대장. 그래서 5가지. 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면에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 번호 밑에 보시면 니은 있죠. 니은. 자, 니은 보시면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요. 자,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를 도면번호라고 합니다. 도면번호.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요,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가 있죠. 장번호는 여기다 쓰죠. 장번호. 이 장번호는요, 고유번호와는 다릅니다.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돼 가지고 이렇게 그 고유번호를 만드는 것이고요. 장번호는 뭘 말하냐면요, 앞에 대자가 생략돼 있어요. 대장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요, 어떤 구예요. 구에 그 필지가요, 5천 필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5천 필지가 있으면은 토지대장이 5천 개가 있겠죠. 5천 개가. 자, 5천 개가 있으면요, 동에 어떤 동이 있습니다. 동에 어떤 방배동 이렇게 그 소재예요. 소재에 5천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대장이 이제 5천 개가 있겠죠. 그럼 5천 개가 있으면요, 보기 좋게 어떻습니까? 1번부터 5천번까지 그 토지대장에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책도 어떻습니까? 그냥 책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페이지 수를 적어 놓으면 편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대장마다요, 번호를 1번부터 5천번까지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 번호가 되겠죠. 이건 고유번호가 다른 거죠. 고유번호는 19자리로 해서 그 고유번호를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소재와 지번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장 번호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71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71페이지라는 거죠.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유지원명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유지원명부에 자, 어떤 그 방배동에요, 공유지가 500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공유지원명부도 500개가 있겠죠. 자, 500개, 1번부터 5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보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요, 몇 번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공유지원명부에도 대장 번호를 집어넣겠죠. 또 그 지역에서요, 대지권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즉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가 뭐 200필지가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200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1번부터 2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겠죠. 대지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마찬가지죠. 좌표 등록부가 총 20개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붙여놓겠죠. 그러니까 대장마다 붙여놓은요, 그 번호예요. 이걸 대장 번호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 그냥 장 번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 번호는 어디만 있겠습니까? 대장 5가지에만 대장 번호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대장 5가지만 기록되는 게 고유 번호라고 했죠. 그래서 고유 번호하고 이 장 번호는요,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된다는 거죠. 대장 5가지만. 자, 그러면은 도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도면에는 이제 도면 번호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지은의 가운데 있는 필지별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번호, 그 장번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게 바로 대장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는 다 대장번호가 붙는다. 그러니까 대장번호도 5가지에 이제 5가지 대장이니까 대장번호도 5가지 장번호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장번호 옆에 보시면 축척이 있죠. 축척은 아까 설명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니은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에 번호 해가지고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니까 도면 번호가 되겠죠. 자, 도면 번호는요. 도면에는 당연히 도면 번호를 붙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어떤 양촌이라는 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촌이. 근데 이 양촌리가요, 하나의 도면 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도면에 집어넣어서요. 그러니까 양촌리를 다 이렇게 나타내려면요, 도면이 총 몇 개가 필요하느냐? 총 이렇게 9개가 필요합니다. 9개. 그러면 도면이요, 양촌리를 나타내는 도면이 9개가 되면은요, 도면이 9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촌리에 내가 어떤 토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몇 번 도면을 봐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쉽게. 그래서 각 도면마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에서 도면마다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에 도면이 10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도면이 뭐 20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도면마다 번호를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게 도면 번호예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반드시 이렇게 도면 번호를 붙여놓겠죠. 그래서 도면 2가지에는 도면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도면 2가지에만 도면 번호를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요. 지적도, 임야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뭐 소재, 지번을 보고 면적 이런 걸 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도면을 찾아갑니다. 자, 도면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도면은 몇 번 도면이냐면요. 내가 궁금해하는 도면은 5번 도면에가 있습니다. 자, 5번 도면에 있는데요. 자, 토지대장을 보고 도면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총 도면이 9장이 있다. 그러면 9장을 다 뒤지면서 도면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도면 번호 5번 도면에 있으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요. 이 토지는 지적도 5번에 있다는 걸 여기다 적어 놓으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나는 5번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 도면 번호를 적어 놓지 않으면은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요, 도면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방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서 도면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는 알 수 있지만요,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모양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의 모양들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고 좌표를 알고 나서 주변에 있는 토지의 경계들을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봐야 되는데 바로 도면 5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면 번호 기록되는 게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장 번호가 기록되는 건 5가지. 이때 5가지는 도면 2개를 제외한 5가지 대장의 대장 번호, 장 번호가 기록되고 도면 번호라고 해서 도면 2가지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기록이 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디귿 보시면은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있죠.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제4장에서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이동이라는 것이 토지가 새롭게 발생했다랄지 뭐 변경됐다랄지 말소됐다 이런 것들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토지 이동 사유는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사 옆에다가요, 동그라미, 디귿번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디귿번에. 그래서 토지 이동사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니까 여기 두 가지에만 등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그 권인. 이거는 우리가 소유자 할 때 했던 거죠.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변경일과 그 원인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은요, 미음 보시면은 토지 등급 있죠. 토지 등급. 토지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준 수확량 등급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토지 등급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읍 보시면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 이런 것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만 등록되냐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이것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자,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다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등록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 놓으면 되지 다른 데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전체 요 내용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돼요. 그럼 이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등록되지 않는 거, 경계, 지분, 대지권, 좌표, 이건 등록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 지분은 어떻습니까? 소유자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물론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이제 지분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대지권은 대지권 등록부,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네 개는 등록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혹시 또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볼 때 좀 더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또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막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요, 동그라미치라고 했던 면적.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맨 밑에 있는 그 토지 이동사요,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토지 등급 동그라미 치시고요. 맨 오른쪽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 네 가지는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요, 뭐 면적이 들어갔다랄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따라 하게 되면은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니까요. 자, 그러면요, 등록되는 사항을요, 거의 다 한 겁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요,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세요. 이건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외우셔야 되니까.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보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71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유지연명부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자, 공유지연명부는요, 그거 있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은 공유지연명부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자,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의 그 지분, 소유자마다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1, 2번 보시면 소재 지번이에요. 자, 소재 지번은 아까 설명했죠.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니까 소재 지번이 공유지연명부에도 등록이 되겠죠. 소재지번.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각 소유자마다 그 지분을 적기 위해서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3번 보시면은 소유권, 지분 기록되고요. 자, 소유자마다 지분을 기록해야 되니까 소유자, 4번 보시면 소유자가 또 기록이 돼야 되겠죠. 소유자 기록되고요. 자, 소유자가 기록되면 세트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변경일과 그 변경 원인 기록된다고 했죠. 따라서 밑에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밑에 맨 밑에 디귿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건 세트니까요. 요게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록되니까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기억 니은 보시면은, 기억 보시면 뭐 있습니까? 토지의 고유번호. 대장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된다고 했죠. 대장에만. 그러니까 고유번호 등록될 것이고, 이것은 대장이기 때문에 장번호가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은 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에 장번호 등록되죠. 공유지연명부 기록되는 거. 자, 우리가 처음 했던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는 사항 할 때요, 이 내용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지연명부 등록되는 사항 보았고요. 자, 밑에 3번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요,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먼저 기록이 돼요.
소유자, 권리 이런 것들은 등기부가 우선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에 먼저 대지권 등기가 되고 그 대지권 등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이제 과세를 위해서 옮겨 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예요.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에 그러면은 권리니까 등기부에 먼저 기록이 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옮겨서 그 대지권 비율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보죠. 자, 보죠.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등록사항이 있죠. 자, 가장 먼저 토지의 1, 2번 소재 지분. 자, 소재 지분은 당연히 기록돼야 되는 것이죠. 몇 번지 대지권 등록부냐. 소재 지분 기록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지권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기록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대지권 비율에 따라서 사실 301호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소유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나오는 거죠. 자, 넘기시면 그 밖의 사항 해가지고요. 자, 기억 보죠. 먼저 토지의 고유번호 나오죠. 자, 이건 D장이니까 토지의 고유번호가 기록되겠죠. D장 5가지는 다 기록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했죠. 자,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몇 호냐 이걸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니까 건물 명칭이죠. 그 집합 건물의 명칭. A동이냐 B동이냐 이것도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등록이 된다는 거죠.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창번호예요. T장이니까 장번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번호 기록되고요. 고유번호 기록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자, 소유자가 기록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당연히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비읍 보시면 소유권 지분. 만약에 301호 소유자가 혼자가 아니라 2사람 이상이면은 그 지분도 기록을 한다. 됐죠? 다.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 많은 것 같지만은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다 여기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2번만 여러분이 2~3번만 이해를 하시면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뭐 2문자로 해가지고 다 외우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지고요. 한 3~4번 이해하시고 이 3~4번 이해해서도요. 안 되면은요. 4~5번 또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해만 돼버리면은요.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외우고 암기 내용을 이제 줄여가야 돼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은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77페이지에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그 양가리본 비치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에요. 지적소관청은 법 86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들을 보죠. 양가로 3번 보시면. 가장 먼저 소재 지번 나오죠. 자,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되는 거죠. 여기도. 그 다음에요. 3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좌표.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좌표 등록되고요. 자, 그러면 4번에서 그 밖의 사항이 있죠. 자, 기억 보시면 어떻습니까? 토지의 고유번호.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등록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니은 보시면은 지적도면의 번호 이렇게 나오죠. 지적도면의 번호. 어떻습니까? 도면번호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도면번호. 도면번호. 그러니까 도면번호는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뿐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도면번호가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D장이니까 장번호 기록을 하고요. 장번호. 그 다음에 리을본 보시면 어떻습니까? 좌표가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부호, 부호도라고 했죠. 그래서 부호, 부호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D장에는 장번호, 도면에는 도면번호 붙고 고유번호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19자로 된 것이니까. 자, 요 내용 등록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5가지요. 다 한 거죠. 5가지 등록되는 사항.
그렇죠? 자, 이것을요,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어디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등록되는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한 번 들으시고요. 그리고 안 되면 또 한 번 들으셔서라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면 암기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것입니다. 두 문자 이런 걸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안 했던 게 이제 도면 두 가지죠. 자, 도면에 등록된 사항을 봅니다. 자, 도면 등록된 사항은요, 자, 도면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도면을 직접 보면서 봅니다. 자, 75페이지 보시면은요, 도면 이렇게 하나의 예시가 하나 있고요. 넘기시면은요, 또 76페이지 상단에도 또 지적도 예시가 있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임야도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지적도를 보면서 판단하는데, 지적도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온 것이 7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이니까, 요 지적도를 보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도면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해요. 자, 도면을 보면은요, 맨 왼쪽에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요게 있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무슨 동의 지적도다 이렇게 나오죠. 지적도다. 자, 그러면요, 이때 요 내용이요, 무슨 동의 지적도다. 이것이요,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명이 됩니다. 제목이 되겠죠. 무슨 동 지적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무슨 동에 있는 토지들이 쫙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다 이 무슨 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죠. 자, 무슨 동, 여기까지가 뭘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나타내겠죠. 여기 있는 토지들, 그 안에 지적도에 있는 토지들은 다 이 동에 있는 토지니까요, 소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는 소재가 있고 제명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적도 옆에 이렇게 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 자, 이것은요, 앞에 있는 지적도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앞에 있는 지적도도요, 십자가 모양이 있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한 다음에 그 옆에는요, 이런 좌표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죠?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좌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좌표라고 써져 있다는 것은요, 이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는요, 이 제명 옆에 이렇게 좌표라고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만 기록되는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옆에 보시면요, 20장 중 제8호 있죠. 자, 20장 중 제8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무슨 동의 지적도가요,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총 20장. 그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8호라는 거죠. 자, 이 8호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도면번호를 말하는 거죠. 8호라는 거죠. 8호. 그러니까 여러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8호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축척이 있죠. 축척. 자, 축척이 나오면은,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축척이 얼마가 되겠어요? 500분의 1이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축척이 나오고요. 시행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지적도 자체가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반듯반듯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앞에 그 왼쪽이요, 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자,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축척이 500분의 1은 아니겠죠. 그러나 얼마가 될지 있겠죠. 뭐 1200분의 1이 됐다든지 2400분의 1이 됐다든지 축척은 있는 겁니다. 자, 축척이 기록되고요. 그러니까 도면에 축척이 기록되고.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이 비틀어졌네요. 도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 무슨 동 지적도에서 무슨 동은요, 총 20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8호니까 8호 지적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보다가요, 이 아래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토지의 지적도를 보려면은 총 몇 프로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20장으로 돼 있으니까 8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19장을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몇 번을 찾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 어딘가에 적어놨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또는 이 토지의 오른쪽의 모습, 지적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도대체 몇 호 지적도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없으면 다 또 나머지 19종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적도, 위에, 아래, 오른쪽, 왼쪽, 옆의 지적도를요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맨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8호 지적도이기 때문에 8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면 몇 호 지적도를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3호 지적도를 찾아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떻습니까? 9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의 모습이 궁금하면은 9호 지적도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지적도를요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자, 이것은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편하겠죠. 색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인은 찾아가기죠.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호 지적도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로 들어갔더니요. 자, 이렇게 있죠. 그림이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부분은요. 실제 지적도는 아닙니다. 실제 지적도는요. 이거보다 훨씬 작게 보여질 거예요. 지적도 크기는 원래 가로 40, 세로 30c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작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게 표기된 것을요 그대로 또 다시 또 축소를 해버리면 더 작게 돼서 안 보이니까요 일정 부분만 좀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확대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쓰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1에 16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게? 요 71에 16은 지번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위에 뒤에는 뭐겠습니까? 옆에는 지목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지번과 지목도 나타나는 거죠. 지번과 지목. 그리고 지목은 이렇게 부호로 나타내 줍니다. 부호로.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번과 지목은 다 모든 지적도에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조그마한 글씨들이 붙어 있습니다. 숫자들이. 여기도 조그마한 숫자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숫자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숫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1.35 이렇게 됐어요. 자, 이 11.35요. 이 11.35라는 숫자는요, 앞에 있는 지적도에는 안 나타납니다. 자, 앞에 있는 지적도도요, 맨 왼쪽 보시면 7대 이렇게 나와 있죠.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7대 하면은 7은 지번이고 대는 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그마한 숫자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럼 이 숫자는요, 오로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1.35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m 35cm라는 거예요.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좌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그 작년에 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간의 거리.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지적도에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이때 이 선 있죠, 이 선이 어떻습니까? 이 8호 지적도의 외곽선이 되는 거죠. 자,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도곽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도곽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도곽선 옆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곽선 옆에 붙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도곽선 수치는 뭘 나타내냐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도면을 보고요. 우리가 축척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연 거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실제로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요, 이렇게 경계점만의 거리가 있으니까 대충 알 수가 있겠지만은, 앞에 있는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3cm 정도 되는데, 실제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축척을 곱해보면 알 수는 있지만은요, 좀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랄지, 축척 자체가 뭐 2400분의 1이라든지, 이러면은 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암산이 되는 사람은 암산을 쉽게 하지만, 그래서 대충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각선 수치예요. 자, 그러면 도각선 수치는 어떻게 기재를 하냐면요, 이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 때는요,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전국이 통일적으로 지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 도면을 만들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도각선 옆에 있는 수치는 뭘 나타내냐면요,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를 나타내면서 미터 단위예요. 미터 단위. 자, 그러면 맨 왼쪽에요,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4,15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왼쪽 아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294,0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거리가요, 여기서부터요, 어떤 지역에서 여기까지가 294,152m고,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냐? 어디냐? 294,0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거리는 152m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되겠죠. 실제 거리는 152m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몇 m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른쪽 가로도 보죠. 오른쪽 보시니까요, 114,20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114,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0m라는 거죠. 이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거리는 200m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몇 m라는 걸 우리가 실제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각선 수치가 있습니다. 자, 도각선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빨간색으로 지금 쓰고 있죠. 자, 이 말은요, 앞에 있는 지적도, 그리고 거기 있는 임야도 밑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도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도면은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도면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도면 위에서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측량해야 돼요? 좌표 위에서만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있는, 기록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지혜명 옆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어. 자, 이런 게 기록이 되고요. 자, 그러면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 여러분 이제 그림, 상상 속에서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5 있고 여기 6 이렇게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측량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측량을 하려면은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에는요, 어떤 지역에는 기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동네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기준점이 있고, 어떤 데는 기준점이 없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면 안에요,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지적 기준점도 표시를 해줍니다.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도 도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도면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도면 안에서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도면 안에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이건 갑이 소유하고 이건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자, 그런데 도면에는 경계가 있지만요, 실제 토지요. 이게 실제 토지가 또 여기 있다 해보죠. 실제 토지에서는요, 이렇게 경계가 어떻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지를 않다는 거죠. 이건 갑이 소유하고 이건 을이 소유하는데, 실제 경계는 그 선이 그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갑이요, 자기 토지에서요,
이제 자기 토지 안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요. 여기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야, 내 토지를 넘어왔다는 거죠. 자, 내 토지 넘어왔으니까 건물 여기다 못 짓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 토지 여기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을이 아니야. 네 토지는 여기까지가 너희 토지야. 라고 하는 거고 갑은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가 우리 토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의 경계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 경계가,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는요, 도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 도면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할을 할 때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경계점 표지가 사라져가지고요, 어디가 경계인지를 모릅니다. 지상 경계가.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요, 등록했던 어떻습니까? 등록했던 그 지적 공부를 복원을 한다는 거죠. 자, 복원을 해가지고 그 경계점을 복원합니다. 야, 너희들의 경계는 여기하고 여기가 경계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가 복원이 됐어요. 자, 이런 것을요, 우리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이요, 여기하고 여기다라고 복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요, 뭐 담을 설치하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뚝만 박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요, 갑이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근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요, 우리 옆에서 보니까 이런 수가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내 토지를 좀 넘어온 것 같거든요. 발코니가 좀 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 토지 넘어온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은 박혀져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죠. 이게 좀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보더니 뭐가 넘어왔느냐 이거죠. 안 넘어갔다라는 거죠. 눈이 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요, 갑은 안 넘어갔다고 주장하고요, 을은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 건물이요, 이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는지를 또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다시 또 도면을 들고 와요. 자, 도면을 들고 와서 이제 경계점은 이미 복원을 했기 때문에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을 할 필요 없고요. 자, 경계점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요, 한 사람 건물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항모. 한 사람은 동부를 딱 보는 거죠. 경계 딱 맞춰가지고. 딱 봐가지고 이제 봅니다.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짝 넘어왔더라 이거죠. 넘어왔어요. 실제 경계는 여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살짝 넘어왔더라 이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경계를 침범한 것이 되겠죠. 살짝 넘어왔더라. 이게 측량을 해가지고요, 이 건물이 이 경계를 살짝 넘어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측량,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측량 시간에 다시 합니다.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건축물이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넘어왔다라고 측량을 했습니다. 자,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바구라고. 가바구라고 알려준 다음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 넘어왔습니다라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어떻습니까? 건물이 넘어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듯이요, 이 건축물이요, 좀 넘어왔으면 30cm를 넘어왔으면 30cm를 넘어왔다라고 해서요, 이 도면에요, 이걸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 건물은 30cm 이만큼을 넘어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어떻게 돼요? 위치를 표시해 놓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도면에 기록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요,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했으면 도면에 기록되지만은 보통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걸 실시하지 않았으면요, 도면에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도면에는 건축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만 기록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요, 미리 어떻게 돼요? 건축물이 이만큼 넘어왔다는 측량을 했으니까 이것을 표시해 놓습니다. 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 위치들도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표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기록이 되고 건축물의 위치도 기록이 된다. 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림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요, 도면에 기록되는 것을 다 한 겁니다. 자,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도면에서요, 73페이지 보시면은 도면의 개념들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73페이지에 밑에 2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지명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적고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에서만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방금 설명했던 것이죠. 이게 기록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서는.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은요. 이제 양가로 4번이요. 중간쯤에 있죠.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등록사항이 나오죠. 자,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했으니까. 자, 소재 지번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목 등록되죠. 다만 지목은 부호의 형태로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경계. 요게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경계가 등록이 되는 거죠. 바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이 있으니까요. 경계 등록되고요. 자, 5번 보시면 그 밖에 사항에서요. 기억 보시면은 지적도면에 이제 색인도 등록이 되고요. 색인도.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지적도면에 제명 등록되죠. 이게 제명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되는 거죠. 여기는 빠져있지만요. 도면번호도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디귿 보시면은 도곽선과 그 수치가 기록이 되죠. 그럼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도면번호도 기록을 하십시오. 도면번호도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리을 보시면은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거리. 다만 가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서만 경계점 거리가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음 보시면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자, 이런 것들을요. 지적기준점의 예입니다. 삼각점 이런 것들이 지적기준점의 예시예요. 그래서 삼각점 이런 지적기준점이 기록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했죠. 도면에 기록되는 사항을 모두 하였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요,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안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서 지적 공부 7가지에 기록되는 사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은요, 지적에 관한 기타의 장부에서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적 공부는요, 방금 설명했던 이 7가지하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것만을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하고요. 나머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든지. 자, 요런 것들은요, 지적 공부는 아니고 그냥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일 뿐이에요. 따라서 지적 공부 종류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79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 이 79페이지에 있는 것을 두 문자로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두 문자로 외우려면요. 점점 헷갈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매년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나오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지적 공부와 관련된 또 다양한 또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